자, 이어서 3부 개장 시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황은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죠?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엘리트. 자, 유산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옆 동네 엘리트 네, 윤사남입니다. 옆 동네 엘리트. 뭔 소린가 싶죠, 여러분? 아우,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다니시느라고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답니다. 학자금 대출이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네 엘리트라고 별명을 좀 지어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보니까 좀 발표된 일정들이, 그러니까 지표들이 몇 개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나온 지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짭비농이라고 많이 불리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227만 8천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17만을 아주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지표는 어저께 졸트 직장 창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수치보다도 더 좋은 수치가 나왔던 것 같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 안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비농업 고용 부문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저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 미국 내에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으므로 경기 침체가 빠질 우려가 줄어듦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은 요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 일단은 마이너스 2.1%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2.7%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임금 상승률이 꺾였다는 데이터가 예상치가 6.3%인데 실제 데이터가 4.2%가 나오면서 좋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 단위 노동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를 생산해서 팔 때 이제 얼마만큼의 노동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가, 얼마만큼이 전 쿼터에 비해서 더 임금이 올라갔는가를 말해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는 건 일단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임금 상승보다 적게 사람들의 노동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표들을 좀 총평을 해보면,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가 좀 섞여 있는 거네요. 일단 경기는 좋은 거니까 좋은데, 그게 좀 금리를 좀 약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고,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또 그렇다고 금리를 좀 아주 올리지도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런 거네요, 지금은. 사실 저는 이렇게 나온 수치 자체가 굉장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연착륙이라는 상황에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끈적끈적할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서비스 비용 자체가 생각만큼 크게 오르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다른 내용으로 원래는 준비를 하긴 했었지만, 지금 예상돼 있는 레이오프라고 하죠. 이제 해고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아마존에서도 파업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일자리를 자르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라, 사실 저 실업률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실업률은 천천히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실업률이 높아져야 이 연준이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니까요. 일단 그 연준은 4.5%까지 올 연말 4.5%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준이 원하는 실업률이 이제 중립 실업률이라고 해서 임금 상승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는 이제 유지가 가능한 실업률을 중립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수치가 지금은 4.5% 정도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번에 말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수치를 전에 점도표에서 발표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어제 발표됐었던 이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는 어땠을까요? 일단 졸트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많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많이 잘 나왔다는 건 생각보다 직장이 잘린 사람들에 대비해서 직장이 더 많이 늘어났다. 사람들을 구하는 직장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잘 나온 비농업 고용 지수와도 똑같이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데이터가 지표들이 굉장히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어제 이제 하커와 제퍼슨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에 대한 발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파커와 제퍼슨은 사실 이미 비둘기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이미 은행 문제로 인해서 긴축 상황이 진행 중이니까 굳이 더 긴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예전에 하기도 했었고, 제퍼슨 총재 같은 경우도 우리의 긴축 정책이 후행하는 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자 발표에서 이미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이제 시장에 심어주면서 어제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퍼센티지 아주 크게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한 발언이 금리 동결 죄송합니다. 자, 금리 동결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 동결이 아닌 우리가 금리 인상을 잠시 스킵하는 정도로 시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함을 통해서 지금 시장 쪽에서는 금리 동결의 신호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오히려 시장에 좀 도움이 됐던 그런 어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이제 중국의 이제 관영 매체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사실 저번에 나왔던 구매관리자 지수하고 뭐가 다르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이 각자 회사의 매니저급 인물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내는 건데요. 지금 너네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는 건데, 이거에 관해서 전에 있었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와 지금 구매관리자 지수는 물어보는 대상이 좀 다른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예상치보다 잘 나와주면서 일단 이 카이신 쪽에서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일단 중국 제조업 지수가 아주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그리고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어제 항생 지수가 소폭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또 후반이 가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어제는 결국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는 뭐 국내 시장에서도 좀 많이 짚었으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볼게 맞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안이 이제 하원을 일단 통과를 했죠. 이제 내일이면 상원까지 투표가 진행될 텐데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간단하게 하면 부채 한도가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재미난 거는 장 막판에 갑자기 쏟아져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원 의원들이 이제 간이 투표를 할 때, 1차 투표를 할 때 예상보다 좀 적게 동의에 관한 투표가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에 8시 반에 진행된 투표에서 일단 양당이 거의 아주 굉장히 합의를 잘 이끌어내면서 투표에 성공을 하면서 상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요거에 관해서는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양당 쪽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실 또 이득으로 본 것도 많은, 양당이 어느 정도 딱 중립적인 입장의 합의 결과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사실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보통의 좀 극보수주의자들에게 많은 양보를 하고 얻어낸 자리라서 사실은 지금 현재 케빈 메카시의 하원 의장의 자리가 좀 위험하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일단 그 이유 중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부채한도 협의가 사실 보수주의자들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민주당의 이제 보통 조금 더 극단적인 포지션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전환한 이제 동의한 결과가 더 많아서 메카시 하원 의장을 원래 지지를 했었던 이제 극보수주의자들도 어느 정도 요거에 불만을 갖고 이번에나 다음에 말쯤에 하원 의장 자리를 교체하겠다라는 안건을 제시할 것도 블룸버그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케빈 메카시가 이번에 합의 이끌어내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너무 케빈 메카시가 생각보다 양당 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반대로 극보수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불만을 갖고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딱 3분의 1이 일단 투표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딱 그 인원들 자체가 보통은 극보수적으로 판단되는 쪽이라서 좀 상황이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는 케빈 메카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하원에서 투표됐던 결과를 보니까 되게 압도적으로 가결된 걸 보니 상원도 큰 문제는 없겠죠? 일단
하원에서 그렇게 잘 통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원 쪽에서도 잘 통과가 될 거라는 이야기고 공화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일단 공화당 내에서도 하원과 상원 쪽에서 계속 의사소통이 있을 텐데 이제 하원 쪽에서 저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공화당 인원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닌 저렇게 성공적으로 많은 하원에서 많은 공화당의 인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건 상원 쪽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거라서 아마 아주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기업 이야기 한번 보죠. 인텔. 인텔이 그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해서 어떤 일인가 싶은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인텔에서는 최근에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사실 TSMC가 떨어진 것과도 관련이 좀 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나와서 했던 말이 인텔의 칩을 앞으로 미래에 TSMC 쪽 칩 대신에 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내부적으로 테스트가 잘 됐다라는 얘기 이후에 또 인텔이 자신들의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상승시키면서 인텔의 주가가 어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 칩에 상당히 밀리는 바람에 엔비디아의 수혜를 못 보고 최근에 계속 하락했던 주식으로 많이 꼽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쪽에서 저렇게 인텔의 수요를 끌어올려 줄 만한 요소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인텔 쪽에서는 크게 좋게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텔 들어봤고요. 또 다른 얘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사실 장 중간에 굉장히 크게 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 쪽에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는 리더들과 그리고 CATL을 같이 방문을 해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발표한 후에 테슬라 주가가 소폭 더 상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이런 일정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CATL 쪽에서는 결국 전 세계에서 1위로 압도적인 1위를 아주 자랑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주주들은 아주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소식 보니까 포드와 우버가 어떤 뭐 계약을 체결했나요? 네, 맞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 출시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뭐 테슬라만큼 아주 커다란 수요를 아직 차지하지는 못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좀 재미난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우버와 같이 전기차를 조금 더 프로모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 플릿을 죄송합니다. 오늘 다들 목소리가 안 전기차를 좋으시네요. 네. 그러게요. 전기차를 쓰는 우버 드라이버들을 위해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을 렌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우버 쪽에서는 전기차 플릿을 굉장히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를 나타내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소식은 사실 그 포드에게 좀 좋은 걸까요? 일단은 저는 양쪽 다 재미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조금 더 퍼블릭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이런 자동차 플릿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차들 우버에 속한 드라이버들이 전기차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렌탈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라서 개인적으로는 포드 쪽에는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있고요. 우버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전기차 플릿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보다 싼 값에 포드에서 렌탈을 하기로 이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공급 쪽에서는 전기차 공급 쪽에서 아주 좀 더 안정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우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그 우버 차량을 돌리기 위해서 운전사들에게 줘야 될 그 인센티브도 있고 그리고 차량을 또 공급해야 될 비용 부담도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풀린 거네요. 우버 입장에서는. 우버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더 드라이버 입장에서 사용할 만한 자동차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버 쪽에서는 조금 더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우버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더 자랑할 만한 요소도 되고 드라이버들한테도 좀 더 넓은 이제 선택의 폭을 주게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시간을 거래해서 장 출발하기 전부터 급락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 있어요. 루시드가 좀 급락하고 있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루시드 쪽에서는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기는 했지만 특히 오늘 나온 소식은 사우디 국부 펀드를 통해서
이제 유상증자 30억 달러 정도의 약 4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거의 9%가량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루시드가 지금 반응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참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참 크게 다가오게 되는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루시드 들고 계시는 분들, 유상증자는 참 안 좋은 소식이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루시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실적 발표했던 보안 기업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어닝으로 나온 기업들이 사실 제가 주목해봐야 된다고 했던 섹터들이 전부 다 오늘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49달러를 맞고 마이너스 7%로 사실 어닝비트와 가이던스 매출 다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글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가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 전망치를 높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후반기 가서 수요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어닝에 실망을 했던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 매출과 EPS 양쪽 다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사실 장기적인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는 성장률 둔화를 가이던스에 포함시키면서 사실 예상치보다 낮은 가이던스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3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에 관한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봤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사실 매출과 EPS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자체가 앞으로 나올 가이던스의 예상치 자체가 계속해서 AI 관련한 매출이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이라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C3AI가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올 들어 300%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출이 좀 좋았다라고 어느 정도 광고를 하기도 했고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1.5배 가까이 나오는 가이던스를 내고 하면서 사실 이 AI에 관한 C3AI에 관한 많은 가치 평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라서 아무래도 가치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는 편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5개월 지났는데 300% 오르니 나도 이런 거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럴 때일수록 꼭 패착을 좀 범하게 되니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럼 실적을 발표하게 될 기업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근데 사실 아마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아마존 쪽에서 사실 벌금을 맞았다라는 뉴스가 사실 악재가 좀 있거든요. 이제 벌금을 맞고 알렉사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한마디로 보안 관련해서 벌금을 맞고 25밀리언 달러 가까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실업에 대한 공고를 이미 낸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업자를 내겠다, 사람을 좀 더 따르겠다라는 뉴스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1000명의 아마존의 직원들이 현재 파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아마존 쪽에서는 약간 악재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의 비즈니스 자체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확대가 될 시에 아마존 쪽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우려도 있으니까 사실 이 파업 자체가 결국 실업자들을 더 내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목소리 같은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아마존의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 뭐 실적 발표 S&P 500은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룰루레몬 이런 기업 참 좋아하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오늘 어닝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 엔비디아의 장비를 공급하는 브로드컴이 오늘 어닝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혜성같이 등장해서 요가복을 아주 굉장히 퍼블릭에 아주 안착시킨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룰루레몬에서는 최근 굉장히 기업에 대한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이라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발표되는 실적들 중에는 차지 포인트와 델이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HP의 어닝이 안 좋았던 만큼 과연 델의 수요는 좋을 수 있을까에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오늘 어닝이 발표되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차지 포인트는 어때요? 차지 포인트.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전기차 쪽의 분위기가 이번 쿼터 내에서는 사실 좋았거든요. 이제 판매량도 결국 정부의 서포트에 의해서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왔던 전기차 관련한 세일들, 뭐 전기차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떨어져서 안 좋았겠지만 사실 충전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전기차들이 싸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차지 포인트 실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지 포인트 실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브로드컴, 룰루레몬까지 이제 내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땡땡땡땡 개장 상황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들어왔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3대 지수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보시면 나스닥은 뭐 강보합, 다우가 약보합, 그리고 S&P 500도 강보합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뭡니까 이제 일단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하원까지 통과를 하고 나니까 뭐 상원은 거의 이제 무리 없이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별 움직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어제 5% 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이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외에도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어제 4% 넘게 올랐던 인텔이 오늘도 소폭의 상승 탄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마존 볼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업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벌금에 대한 리스크도 좀 이벤트가 발생을 했지만 오늘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주 큰 기업이라서 그런지 충격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테슬라 2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200달러 돌파한 이후에 참 어제 장 하락할 때 테슬라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 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 우려가 됐었는데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오히려 중국에서 좋은 소식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많이 테슬라에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은행주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외에 구글, 메타,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초반 움직임 좀 보도록 하죠. 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일즈포스 한번 볼게요. 세일즈포스가 일단 CRM 세일즈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포스는 오늘 한 6% 정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매출과 이익은 좋긴 했었어요. 그런데 자본 지출이 추정치보다 너무 높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본 지출이 한 36% 늘었는데 매출이 11% 증가했기 때문에 너무 지출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세일즈포스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에 걸해서 한 5% 하락했었는데 지금 장중에는 한 6.9%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기대치보다 조금 못했던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설명은 다 됐으니까 그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먼저 보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9% 넘게 빠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매출이 꽤 많이 둔화됐죠. 시장에서는 거의 60% 이상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42% 정도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성장주의 경우에는 매출 기대치를 못 미치게 되면 결국 시장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옥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옥타도 그렇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그렇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주다 보니까 사실 AI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장 참가자들은 일부 했었어요. 근데 결국 옥타도 그렇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AI가 살려주지 못한 종목들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 20% 이상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좀 보고 싶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추이라고 하는 기업은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뭐 주변만 보더라도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우고 계시는데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판매 기업이 재구매 프로그램으로 매출이 뛰어올랐대요. 그러니까 재구매 프로그램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한 번 사고 두 번 사면 뭐 할인해 준다, 이런 혜택을 준다, 이런 거겠죠. 그런 걸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실적도 예상을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이 재구매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매출 가이던스까지 상향시키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실적 발표와 함께 24% 주가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추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선남님, 제가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짚어봤는데 또 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말고 제가 조금 오늘 재미나게 주목하고 있는 쪽은 오늘 사실 뭐 에너지 관련주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원유 재고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오늘 어느 정도 여러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제가 좀 주목하고 있었던 회사들이기도 하고, 오늘 좀 재미나게 보고 있는 건 오늘 컨슈머 디펜스 쪽이, 오늘 경기 방어주 쪽이 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위라고 하니까 추워서 추위냐고. 그 동물들이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씹어 먹잖아요. 그래서 추위입니다. 추위. 그래서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 추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국 시장 개장 초반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시장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뉴스 있는지 저도 체크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산함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라이브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